그 얘기를 했잖아. 그 24라는 숫자 가지고 내가 한번 내 그치. 마음대로 내 얘기를 써보자고 했을 때 그지. 거기에서 24는 이제 제일 결정적으로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24학점. 24학점을 의미했고 내가 이번 어, 학기에 어. 수업했던 그 심지어 참고로 다음 학기도 또 24학점 하게 됐는데 갑자기 뭐 하나가 들어왔는데 겁나 힘들겠다. 너무 괜찮은 제안이어가지고 하게 됐는데 그래 또 일을 만드네 뭐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그 24학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나의 가치관적인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나 싶더라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나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요즘 인생에 있어서 중심은 결국에 가정 행복의 유지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내 입장에서는 가족과 쓰는 시간과 가족과 함께 느끼는 안정감이 되게 균형이 잘 맞아야 된다. 이게 즉 사실은 가족이 다 같이 안정감을 느끼려면 우리 사회에서는 당연히 돈이 너무 중요하구나. 우리 사회에서 그렇지. 우리 사회에서 솔직히 말하면 돈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그 돈과 시간의 밸런스의 싸움인 것 같거든. 그게. 맞아. 나는 개인적으로 그게 워라밸인 것 같아. 시간을 많이 써야 서로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는 것도 맞지만 시간만 그 시간과 쓰고. 행복을 그 시간을 쓰려면 돈이 필요해. 약간 그래서 그게 밸런스 싸움이라고 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4학점을 내가 했을 때 만약에 가족과 쓰는 시간이 많이 해치게 된다면 많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안 했겠지만 아직까지. 내가 해보니 심지어 이번에 해보니 다행이고 그리고 그때도 그렇게 예상했고 24점 하겠다고 이제 오케이 했을 때도 지난 그 여름이겠지 그러니까 이번에 여름이겠지 그때 오케이 했을 때도 해치지 않겠다 큰 차이가 없다 학기 중에 어차피 그래서 방학이 제일 중요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치. 그래서 이제 하겠다고 한 거였고 그 가치관의 기반으로 근데 이제 처음 해보는 그 시도에서 이제 트러블이 생긴 거는 제일 먼저 이 목소리 상태예요. 그래서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즉 24학점을 수업하는 것 자체가 갑자기 왜 21학점까지는 괜찮았는데 그치 이게 궁금해. 21학점까지는 목소리에 그치. 그러니까 약간 잠기는 정도의 증상은 어쩔 수 없이 있었지만 그건 어차피 내가 락을 해왔기 때문에 원래 자주 느끼던 거에서 별로 위기도 느끼지 않았고 근데 그거 이상으로 아예 목소리를 내기 싫을 정도의 상태가 되길래 21학점과 24학점 사이에 뭔가가 진짜 과학적 증거까지도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내가 챗GPT 활용해서 그치. 데이터를 찾아봤더니 24, 실제로 20시간 정도 주 20시간 이상을 과하게 목소리를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무리가 올 수 있다는 데이터들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심지어 성대 결절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자료가 있다는 걸 보고 그러면은 내가 느끼는 게 그냥 단순히 그 나의 어떤 습관적인 문제나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과학적인 근거 자체가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까지 했다는 거고 하지만 그 24점을 내가 가치 있게 느끼는 거는 그걸로 인해서 얻은 나의 수입이 그치. 수입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파생적인 것들이 그치. 많이 있었고. 내가 가정의 내가 행복과. 바꾸면 집도 구했고 그치. 그러니까. 맞아. 집도 구할 수 있는 예산이 나왔고 심지어 뭐 방학 때 뭐 하던 것들 특히 여행을 한 번에서 두 번은 꼭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만족하고 이제 나의 고민은 오히려 그래서 노래하는 것과 이 수업하는 거를 어떻게 밸런스를 찾을 것이냐 뭔가 잘 조절을 해야 내가 유지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학기 중에 어느 정도까지 조금 줄여야 되는 건가 즉 음악 쪽 일을 노래 연습이나 이런 거 유지하는 거는 뭐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 그치.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었지. 이제 어쨌든 그래서
결국에는 목소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목소리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성대에 부담이 된다라는 게 어떤 입증이온 거고 이제 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까 너가 이야기했던 그 빌드업들 뭐 나의 뭐 개인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그치. 뭐 워라벨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뭐 24가 나한테는 중요하다 뭐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의미가 있다 그치. 이번 특히 그치, 학교 생활에 있어서 의미가 있었다 내가 느낀 의미를 담아줄 수 있는 숫자가 됐다. 그치 굳이 숫자 하나로 내가 내 이번 학기를 표현하자면 그치 24인 것 같다. 그치. 맞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쓴 것처럼 이제 일반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도 개인한테 의미가 있는 숫자는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숫자들에 대해서 그게 왜 나한테 의미가 있었고 뭐 이런 피상적인 레벨에서라도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이 스토리 자체가 내 개인적으로 그냥 스토리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있는 것 같아. 내가 말한 그래서 수학 교육에서도 뭔가 계산한 결과에 의미 부여를 적절히 하는 게 점점 중요해질 거니까 그치? 우리의 특히 초중고부터도 그런 뭔가 작업이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치? 생각이 아, 드는 맞아, 것과 맞아, 딱 맞아. 맞는 내용인가는 조금 솔직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건 스토리가 강하다. 오직 나의 의미가 강한 상황? 근데 그 어느 정도 밸런스가 좋을까? 그 고민이 되더라고. 근데 그런 거 같아. 약간 접근의 차이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개인의 스토리를 먼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타인을 설득하거나 이해시킬 수 있는 역량이 생길 것 같거든. 그러면 그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수학 교육이나 이런 데서 배운 지식들을 같이 접목시켜서 이제 그냥 수학적으로 좀 설득력 있는 스토리 라인을 만드는데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이게 꼭 반드시 개인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스토리를 얼마큼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를 기반으로 스토리를 짜는 것과 또 수학 교육에서의 그 스토리 라인을 짜는 거의 밸런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어디든 간에 스토리 라인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생기다 보면 이 두 영역 간에 서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 다음에 이제 또 동시에 약간 덕질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그때 우리가 그 얘기를 했을 거야. 언제 목이 나가는가? 그치. 근데 이제 뭐 20시간이라고 했지만 내가 그때 이제 얘기를 이제 생각이 난 건데 한 번의 목소리에 뭐 어떤 음을 내면 성대가 몇 번 떨리고 그래서 그 몇 번 떨림이 이제 사람의 근육이다 보니까 그 근육이 파열되는 수준까지 가려면 어떤 음이 뭐 몇 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누적되거나 해야 되는 그치. 그래서 막 우리가 그런 얘기 했지. 만약에 이걸 실험을 해보자면은 기타줄 같은 걸로 해볼 수 있을까? 뭐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뭐 정확하게 똑같은 구조는 아니지만 그치. 어쨌든 기타줄도 너무 세게 오래 지속적으로 튕기다 보면 이거 튕기니까. 끊어지는 그치. 그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더 딥하게 정말 딱 입증을 해야겠다 하면은 뭐 이제 그렇게 입증을 해서 덕질 수준에 입증을 하는 거고 그런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하는 친구가 한 명이고 그다음 뭐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이 중요하다라는 그래서 이야기를 사실 했었어. 이제 우리나라 수학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떤 그 증명이나 이런 걸 그냥 외우기만 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것까지만 배우지만 사실 그것이 왜 내가 배워야 하고 이것이 나의 삶이나 혹은 다른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게 맞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교과서에는 그런 스토리가 다 적혀져 있는데 단어 앞에는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뭐 로그라든지 아니면 다른 과정이
이게 실제 영역, 실제 삶과 어떤 뭐 사회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스토리들이 다 있는데 교과서엔 다 있는데 그게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는다는 거지. 그치, 그냥 읽어보라고 한다든지. 그냥 읽어보고. 혹은 뭐 정말 신경 쓰는 그나마 선생님들은 수행평가에 그걸 내지. 뭐 내지. 근데 이제 어쨌거나 그 스토리가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개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숫자, 그럼 그게 왜 중요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과 빌드업하는 그 프로세스는 비슷하다는 게 내 방금 전에 이야기였어. 아, 너가 얘기해 주니까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 떠올랐어. 내가 교과서를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번에 교과서를 새로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개정 교과서가 있으니까 그 너가 말한 교과서마다 그 약간 그 뭐라고 써놓더라? 탐구 학습이 아니라 뭐라고 써놓더라? 하여튼 그런 식의 그런 과학적인 현상이라든지 실생활과 관련된 거라든지 이렇게 한 번씩 소개하는 식으로 나오잖아.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은 나는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그게 너무 약하게 써있다고 생각해. 약하지. 많이 한 장 줘야 한 그렇지. 뭐 한 페이지로 끝나잖아. 그러니까 맨날. 반장. 그거 우리가 채워볼까? 그것도 나쁘지 않아. 가져와가지고. 나쁘지 않아. 이거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돼. 이러. 실제로도 많은 수학 책들이 그런 책들이 많잖아. 그렇지. 그리고 근데 이제 많이 안 팔릴 뿐. 그렇지. 심지어 근데 또 이게 그렇다고 해서 수학 전공 서적들은 그런 게 뭐 많이 있냐? 그렇지가 않아. 그런 얘기가 포커스 돼 있는 책들이 잘 돼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보다만 그 음악 수학 이런 책들이나 그렇게 자세히 파고 들어가고 실제적인 거 관련돼서 완전 전공 서적은 전공 설명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그럼. 또 거기에도 그런 게 약하게만 써있거든. 근데 그 전공 서적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공 서적과 교과서는 어프로치가 달라도 된다고 생각해. 그렇긴 하지. 근데 교과서는 약간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교양이잖아. 그렇지. 대학 이상에서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지. 그러니까 좀 더 그게 자세할 필요가 있다고 약간 그런 거. 왜냐면 너가 그래서 그때 그 얘기도 했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있고 뭐 뭐였더라. 뭐 수학 어떤 잘 모르겠지만 피타고라스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그냥 이렇게 수식으로 막 여기서 이렇게 되지 하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직접 뭔가 만져보고 그러면서 이게 왜 이렇게 증명이 되는지에 대한 경험적으로 이해를 시킨다고 했던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 적어도 내가 알기로 그렇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다 맥락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 옛날에도 정말 옛날에 이 촬영할 때도 로그 함수 관련해서 얘기할 때 내가 로그 왜 필요해? 했을 때 이제 너가 뭐 천문학 단위나 뭐 이런 얘기 할 때 적용이 됐던 것도 있고. 물론 이제 그건 천문학계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또 일반 학생들과 좀 그래서 천문학이 나한테 뭐에 중요한데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맞아.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것도 떠올라. 그러니까 학생들이 꼭 그런 얘기 하게 되잖아. 예를 들면 영이나 철수가 달력에 뭘 엎었다든지 그러면 그거 엎었다고 꼭 이걸 수학 문제 풀어야 돼? 라는 질문을 많이 하잖아. 그렇지. 이건 뭐 예를 들면 뭐 찢었다 뭐 이런 경우 왜 찢어? 찢는 거 자체가 이상한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 사실 그 얘기 자체가 난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보거든. 그런 억지스러움을 좀 줄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뭐 된다. 철수가 5분 먼저 출발했고 영희가 그러니까, 언제 따라잡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그런 점에서 난 빅뱅 이론이 참 괜찮은 시트콤인 것 같긴 해. 정말 열심히 본다. 근데 정말 대부분이 재미로만 보고 끝나서 어떻게 보면 좀 아쉽긴 한데 예를 들면 내가 빅뱅 이론 같은 스토리를 만나면 갑자기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런 스토리를 만들면 어떨까. 예를 들면 요즘 이제 우리 딸이 상당히 물놀이를 좋아합니다. 아마 괌을 또 가게 되면은 엄청 즐길 것 같아. 저번에 갔을 때 훨씬 즐길 것 같아. 그치. 그러면은 우리 딸은 아직 상당히 어리기 때문에 아직 만 3세도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파도 같은 거를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둥둥둥 해서. 그럼 이제 내가 이제 덕후 같은 생각을 이 파동 방정식이 있는 요 풀장에서 그치. 내가 어느 지점에서 왜냐면은 이 차이가 있단 말이야. 우리 딸이 이 둥둥거리는 걸 좋아하지만 무조건 크다가 좋아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적당한 너무 크면은 무서워하고 그치. 너무 잔잔하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단 그치.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거를 알아야 되는데 과연 어느 포인트에서 내가 파도를 만들어줘야 어느 정도의 힘으로 우리 딸이 가장 좋아할 파도가 일으켜지냐. 그렇지. 그러면은 식을 풀어보자. 그렇지. 파도 방정식이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니셜 컨디션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초기 조건이라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초기 조건이 요때가 최적이니까 그지. 결국 어느 위치에서 어떤 시점에 내가 파도를 일으켜야 우리 딸이 가장 좋아하는 그지. 그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지막은 그렇게 끝내는 거지. 데려가 실제. 봐봐. Let's make a fresh start.